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무 이현희입니다. 오늘은 김재용님의 산문집 그나저나 나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39 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감성이 메마르면 삶도 메마른다. 때로는 밥심보다 꽃심이어야 한다. 꽃처럼 살고 싶었다. 척박한 땅일지라도 땅을 탓하지 않고 피어나 향기를 품는 꽃.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남편은 집안일에 통 관심이 없고 나는 연년생 아이들 돌보랴 시집살이 하랴 혼을 빼고 살았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두루두루 견딜만 하다가도 더는 참을 수 없는 날에는 꽃집으로 갔다. 계절에 상관없이 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설렘의 시간이 좋았고, 꽃 한 다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어느 날이던가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물었다. 엄마,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릴 텐데 왜 자꾸 사와? 돈 아깝게. 너희들 꽃처럼 예쁘게 크라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식탁 위에 핀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시인 타고르가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고 했듯, 나는 그때 꽃에서 좀 더 현명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덕분에 딸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배운 말이 꽃이었다. 요즘은 먹방이 대세다. 먹방을 볼 때마다 나는 음식을 찍는 카메라의 앵글을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집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 앵글에 싱그럽게 잡힌 꽃들을 보며 꽃 이름은 뭔지, 꽃말은 뭔지,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알려주면 사람들의 마음도 꽃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갈 텐데, 흔히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꽃심이 아닐까 싶다. 내 안의 꽃이 조금씩 사그러져 갈 즈음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채울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 테니까. 내 숨결이 바람되는 그날까지 나는 밥심보다 꽃심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꽃의 향기보다 더 진한 나의 향기가 오래 남지 않을까? 인향만리라는 말처럼. 품격 있게 늙어가고 싶다. 누군가 나를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게. 이 사람이 누구지? 조간신문 인터뷰 기사에 나온 한 여인의 사진에 눈이 번쩍 뜨였다. 회색빛 머리에 하와이 꽃 장식, 자연스럽게 잡힌 주름, 한껏 올라간 입꼬리, 단아한 표정과 눈빛이 우아해 보였다. 배우 문숙. 23살 연상의 이만희 감독과 결혼했지만 사별한 뒤 미국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주름이 많고 주근깨까지 있는 자신의 얼굴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주름이 많다는 건 햇빛을 많이 받으며 재미있게 살았다는 증거라고. 남들이 화장할 시간에 명상했고 옷 사들이는 시간에 하늘을 봤다고 한다. 그녀는 세월을 피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며 만면에 싱그러운 미소와 눈빛을 채워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배우가 있었다니. TV에 나오는 나이든 연예인들의 민망하리만큼 팽팽한 얼굴과는 품격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품격은 품이라는 한자의 입구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명상하며 내면을 채워온 아름다움에서 나온 것이리라. 자연스럽게 나이 들었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멈출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늙음이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머리숱은 적어지고 남은 머리칼마저 하얗게 세워버린다. 피부 탄력도 쭉쭉 떨어져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40대가 20대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되돌리려고 혼이 빠져 살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삶의 깨달음에 더 신경 쓰며 살아야 하리라.
세월의 반기를 드느라 표정조차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지는 않다. 웃을 때마다 주름이 부채살처럼 펼쳐져도 마음껏 웃고 하늘과 바람과 꽃과 나무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자연의 색깔로 곱게 물들고 싶다. 나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엄마도 직업이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난 이렇게 키우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육아 집중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햇살 같은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다 커버린 뒤에 보니 햇살은커녕 해를 가리는 구름 같은 아이로 키운 것 같다.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인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일이 억울하고 힘들기만 했을까? 나는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닌데 육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만 붕 떠서 살았다. 무엇보다 내 존재감이 사는 재미가 밖에만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엄마도 직업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일을 가져야 한다고 시선을 밖에 두지 않았을 테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나, 육아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란 걸 매 순간 깨닫겠다. 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크고 하나의 생명을 키워내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한 일이라는 것을 연년생 두 아이를 매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일을 무한 반복할 때는 아이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애는 금방 큰다. 지금이 제일 예쁠 때야. 지나고 나면 지금이 제일 좋았다는 걸 알게 돼. 어른들의 말은 왜 한마디도 틀린 데가 없는지. 둘,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루에 1000번쯤 말해주겠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눈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했어야 했는데 자기 개발한다고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 것 같다. 우리 아이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한 건 아마도 어릴 때부터 사랑 표현에 인색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셋, 이유식을 사서 먹이지 않고 직접 해서 먹이겠다. 직접 해 먹이는 게 귀찮고 거버 이유식을 사 먹였던 게 늘 마음에 걸린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식성을 결정하고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영양가 높은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였을 텐데 몸이 허약한 딸도 입맛 까다로운 아들도 다 이유식을 잘못한 결과인 것만 같다. 대충 먹인 이유식이 편식을 조장했던 건 아닐까. 넷,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의견을 묻겠다. 아이라 잘 모를 거라고 집안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키웠더니 집안일이나 어른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끼리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만 한 게 있을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야 했다. 그것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니까. 다섯, 엄마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단 30분만이라도 커피 타임을 즐기겠다. 조금이라도 내게 휴식 시간을 주었더라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해도 화나 짜증을 덜 냈을 것이다. 뭐든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을 것이고 아이에게 끌려다니다 지치는 대신 부드러운 단호함도 보였을 것이다. 이제야 엄마라는 직업만큼 좋은 직업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금쪽 같은 내 새끼들에게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꼬박꼬박 들어가니 월급 통장에 비할까?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큰다. 그때는 왜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했을까? 멋이 중한 줄도 모르고